여러분, 월가의 정론으로 쓰여왔던 한 가지 기술적 분석이 역대급 약세장이었던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들어맞을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도 정론으로 꼽히는 이 매수매도 방법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리서처 송새벽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4시 59분, 오늘 1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차트 분석 영상과 거시경제 섹터 영상 같이 준비했습니다. 자, 어제 테더 도미넌스를 근거로 비트코인 숏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차트가 이어졌는지 오늘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보고, 오늘은 내일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점 전해드리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전해드리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마감한 미증시 같은 경우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내리면서 마감하지 않고 보합, 강보합 수준을 유지하면서 1%대 내외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이 반등에 힘입어서 상승해 가려는 추진력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또다시 연준과 싸우려는 시장 상황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몇 달 주기로 해서 계속 보여왔었죠. 시장의 키를 쥐고 있는 연준의 시각에 달갑지 않은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간만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시장에는 유의미한 큰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았고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한국 시간으로 어제 자정 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을 했었는데 물가 안정에 대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연설이었습니다. 물가 안정에 대응하는 동안 정치적으로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줄을 이뤘고 통화 정책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야기되지는 않았지만 통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즉 양적 완화, 양적 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앙은행은 정치적인 입김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다시 보면 지금 연착륙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이 데이터상으로 지금까지는 여전히 보여진다는 근거로 이렇게 언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처럼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을 때는 단기적으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 이것이 결국 경제를 둔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중앙은행의 책무에 따르기 위해 다소 인기 없는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언급했습니다. 자, 금리를 올리는 것도 경제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것인데, 건전한 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대중에게 큰 이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금리를 올리고 경제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소 원론적인 내용이었었죠. 이런 연설이었지만 파월 의장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행사였던 만큼 제 개인적인 관점도 요약을 조금 드리면, 한마디로 정치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중앙은행이다, 이런 정치적인 독립성을 강조했다 풀이할 수 있는 것이죠. 연준은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고 시장의 반등은 또다시 기대 심리에 의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작년에 역대급 약세장을 보이면서 월가에서 내놓았던 맞았던 전략으로는 고점 매도가 꼽히고 있습니다. 자, 강세장에서는 보시는 파란색 이평선은 200일 이동평균선인데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는 수준이 되면 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저점 매수 전략을 강세장에서는 펼치는데 이것을 정반대로 바꾼 상황으로 200일 이평선을 상회할 경우에 오히려 매도에 나서라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월가의 기술적 분석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 시장에서도 고점이 보일 때마다 매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일 이평선을 넘을 때마다 숏을 팔라는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인데 표현으로는 셀링 더 립이라고 합니다. 바이 더 딥과 반대되는 표현이죠. 200MA를 기준으로 고점으로 갈 때마다 200일 이평선과 가까워지거나 넘어갈 때마다 결국 이 수준에서 가격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처분하는 게 좋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22년도에는 비트코인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했던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캔들이 잠깐 찍고 내려가는 경우도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죠. 결국 올해도 이 한 가지 기준을 갖고 고점에서 매도하라는 분석을 월가 분석 기관에서 헤드라인에 내놓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추천하냐는 질문에 월가의 답은 결국 페드입니다. 연준이 올해에도 계속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죠. 이번 주 초에 많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따르면 최종 금리는 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라 얘기도 하고 있고, 여기에 경기 침체, 고물가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금융시장의 추세적인 어떤 강세 흐름을 예상하기에 무리가 있다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디까지 올랐을 때 손익비를 따져서 사라는 게 아니라 올라오면 무조건 팔라는 것입니다. 자,
연준은 통화 정책에 대한 독립성, 즉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 있는 집단이라 강조하고 있고 월가의 판단은 연준을 이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준이 기대하는 바와는 다르게 CPI 기대 심리로 인해 증시와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인과를 따져보면 지금은 전해드리는 차트적인 관점 외적으로도 거시적으로 세부적인 매크로 요인을 따져보더라도 올라가면 안 되는 이렇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어떤 맥락에서 장세가 보이겠다는 이런 흐름 정도를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테더 도미넌스 15분봉 차트를 보시면 어제 영상에서 이 4파의 반등이 3파의 0.5 구간을 넘어서는 것을 확인하고 비트코인 숏포지션에 진입해야 합리적인 접근이라는 관점 전해드렸었는데 이 확산형 엔딩 다이아고날 마지막 5파가 ABC 또는 1, 2, 3, 4, 5 이렇게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5파 완성으로 확정하고 손익비가 좋은 구간으로 판단하고 숏을 모아가면 안 된다 말씀드렸던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세 분출이었고 1, 2, 3, 4, 5가 아닌 이런 식으로 5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엔딩 다이아고날이기 때문에 5파 절단으로 완성을 할 수는 있겠지만 확산 다이아고날인 만큼 추세가 벌어지고 낙폭을 키우면서 테더 도미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이격도만큼 비트코인에 반등분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비트가 반등한다고 했을 때 맥시멈은 17.6K로 보고 있습니다. 17.6K에 도달하는 구간에서는 숏포지션에 진입할 계획이고 차트 관점은 내일 다시 자세히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전해드리면 이 임펄스 시작점에서부터 고점까지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을 보시면 제가 종목의 바닥을 가늠해보는 지표로 887 구간을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보시면 887까지 이격도가 있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반등 여력도 이 정도가 있다는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정말 좋지 못해서 청감이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리서처 송새벽이었습니다.